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육아. 안녕하세요. 백인의 앞바당과 함께하는 육아 참견 경제 멘토를 맡은 박혜정입니다. 우리 아이 경제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마트에 가거나 광고를 보거나 시장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때문에 난감하신 적 있으시죠?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수록 경제교육 또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에 대해 벌써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차차 스스로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닙니다. 일찍부터 경제교육, 소비,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백인의 앞바당과 함께하는 육아 참견.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관념을 잘 심어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서 원하는 것마다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다 사달라고 떼를 쓰곤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카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주면 잘 갖고 놀지도 않고 금방 잃어버리고는 다시 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라는 것과 소유의 개념에 대해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나머지 두 사연까지 마저 읽어보고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가 여러 명이다 보니 뭔가 시작하기가 힘든데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첫째가 요즘 들어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면 안 되냐고 하네요. 용돈을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동생들도 달라 할 것 같고 오히려 돈을 가볍게 써버리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돈의 소중함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살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아빠입니다. 최근 경제에 관심이 생기면서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매달 일정량 투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이에게도 계좌를 보여주고 용돈을 투자하고 배당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싶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막막합니다. 3개의 사연 만나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이에게 어떻게 경제관념을 심어주면 좋을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어릴 적 경제교육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변 동기가 월급이 다 똑같은데 유독 돈을 잘 모으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모으냐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배운 대로 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잘 모은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점이 부모님이 또 돈을 잘 모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테크에도 DNA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운 습관이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자신을 돌아보셔서 나의 소비 습관, 저축 습관, 투자 습관이 어떤가 돌아보시고 환경적으로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연, 보이는 것 무조건 다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 때문에 걱정인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5세에서 7세까지로 아직 수학적 개념이 부족한 나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경제관념을 심어준다기보다는 자제력을 키우고 좋은 소비 습관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일관성을 갖고 자제력을 부모님도 갖추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사줄 수 없어. 오늘은 살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번에 물건을 사준 후에는 이제 다음 선물은 크리스마스 때 사줄 거야 하고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로서는 무한대로 장난감이 공급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귀한 장난감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놀 거예요. 이러면서 스스로 고를 때에도 어느 걸 고를까? 어느 것을 골라야 더 몇 개월 동안 오래 놀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소비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점점 알아가면서 소비의 절제, 그런 욕구의 절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용돈을 달라는 아이.
미취학 아동에게는 소비 절제력을 키우는, 자제력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시고요. 이제 학교를 다닌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면서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용돈을 줬을 때 미취학 아이, 동생들이 자기도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너도 학교를 가면 이제 너도 용돈을 줄 거야? 라고 하면 다 쉽게 잘 수긍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나서는 용돈 기입장을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매주 부모님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때에는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소비를 제대로 한 것인지 후회하는 소비는 없는 것인지 또는 아이가 목표로 한 저축 목표에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용돈 기입장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잘 쓰게 하기 위한 방법은 용돈 기입장을 잘 써와야만 다음 주 용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간혹 그 목표하는 물건이나 어떤 것이 용돈으로는 정말 턱이 없이 너무 많은 큰 금액일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모아도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돈 모으는 행동을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게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액을 제시해주고 너가 이만큼을 모아오면 엄마가 이거를 더해서 그 물건을 사줄게 라고 목표를 부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이로서는 이거 충분히 내가 할 만한데 그럼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저축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작은 성공의 기억 성취의 경험이 아이에게 좋은 저축 습관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돈 기입장을 같이 되돌아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소비는 싫다 하는 것, 이것을 섣불리 부모의 시선으로 판단해서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혹여 부모가 싫어하는 게임기를 돈을 모아서 샀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성취를 했고 목표를 이뤄갔음에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이가 스스로 용돈의 의미도 깨닫고 또 목표를 이뤘을 때 그런 성취감도 스스로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기회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은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신 아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그러나 아이에게 이를 활용해서 투자를 가르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든 어떤 투자 상품이든 이것의 목표는 이득을 얻는 것 이전에 아이가 전반적으로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돈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상품에 대한 이론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생 이 정도 됐을 때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잡혀 있을 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이는 부모님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병행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을 가거나 물건을 살 때, 보러 갈 때는 아이들을 가끔 대동하면서 임장활동에 참여시키기는 하는데요. 그럴 땐 자연스럽게 이 물건이 이래서 좋다. 이것을 사게 되면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길게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투자 활동에 아이를 합류시켜서 하는 것은 좀 이른 시기가 아닐까. 만약 부모님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투자하신 주식 그 회사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설명해 주신 것은 훌륭한 경제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미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위해서는 저금통을 만들어라.
지금부터 온 가족이 각각 저금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으느냐 시합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이 되었을 때 모두 같이 모여서 저금통을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도 구분해서 같이 모아서 은행에 같이 방문하시고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은행 통장도 같이 만들어서 성취감도 느끼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아이의 사례를 들어보면 비행기표가 비싸기 때문에 너도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전을 저금할 때마다 옆에 쪼르르 와서 아빠 저도 주세요 해서 같이 저금통에 넣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저금통에 넣고 그렇게 모은 돈을 탁 까보니까 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후에 아이는 또 다음번 디즈니랜드를 가기 위해서 또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겠죠? 백인의 앞바당과 함께하는 육아 참견. 오늘은 경제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미션을 바탕으로 보다 더 행복한 육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멘토 박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놀면서 쉽게 경제관념을 알려줄 수 있는 놀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폐를 같이 만드시면서 화폐 단위가 1,000원이 5장이면 5,000원이 된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전단지, 마트에서 받은 전단지를 활용하시면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면서 숫자 개념도 익힐 수 있습니다.